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발표였고요. 마지막 발표는 이게 보니까 정말 학제간 연구가 된 것 같은데 중앙대학교에서는 융합보안학과고 전북대학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그다음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세 분이 연구를 하신 내용인데 참 되게 기대됩니다. 어떤 융합적인 연구를 하셨는지요. 주제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동일성 유지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입니다. 10분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를 발표하게 된 박다효입니다. 최경진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 이번 주제는 저작물의 활용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제 대중음악의 경우에서는 저희가 주장한 사례가 동일성 유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 단서 조항을 좀 두어서 동일성 유지권의 범위를 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논문에서는 아무래도 동일성 유지권이 저작권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검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는 이제 편익 비용 분석이라고 해서 경제학적 방법을 좀 살려서 논문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서론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패러디가 되면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2012년에 국가 브랜드 지수가 실제로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2018년에는 이제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장에서 불리는 응원가에 대해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라고 해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 두 개에 착안을 해서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했을 때와 주장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경제적으로 한번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있는데요. 저작 인격권 중에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다만 이 저작 인격권이 저작 재산권과 구분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동일성 유지권 보호 수준이 침해 요건 기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명예 또는 성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변경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변경을 침해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매우 강하게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 형태와 좀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는 것인데요. 저작 인격권의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발한 유통과 이용이 굉장히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유튜브 같이 2차적 저작물이나 패러디 같은 새로운 매체에서의 이용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일성 유지권으로 인해서 많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이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상 형해화된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은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 로고송 홈페이지에 보면 저작 인격권으로 이렇게 실제로 저작 재산권처럼 기능을 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제성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편익 비용 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계량화가 가능한 경제적 항목만 선정하고 또 비용 편익 분석에서 현재 가치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할인율을 삭제함으로써 좀 간단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특히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사건과 야구장 응원가 사건은 사업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년제 가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한 사건이 더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는 비교 편입 분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표가 좀 긴데요.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표는 그 편익 비용 중에서도 강남 스타일 사건에서 편익과 비용을 산정한 표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산출 결과로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편익은 약 87억 8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이제 비용은 약 23억 6천만 원 정도로 이 사건에서는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불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번째 사례인데요. 그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에서 저희가 비용과 편익을 한번 설정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응원가에서 응원에 대한 이제 뭐 개사와 원곡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는 그 주장에 따라서 한국 프로야구 협회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제로 이제 2019년에 판례가 나왔는데 중앙지법에서는 이제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아니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득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고 또 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익과 비용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이제 산출 결과를 보시면 비용은 약 7,100만 원 정도고 이제 편익은 약 4,900만 원 정도로 이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 그 총 비용은 이제 약 3천만 원이 되고요. 이제 총 편익은 5,300만 원 정도로 이 경우에도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그 비용 편익 분석에서 그 편익을 비용을 나눴을 때 1이 넘어갈 때 그 편익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나눴을 때 두 사건의 이제 비용 대비 편익의 값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한 바로는 저작자가 이제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대중음악에 한해서는 동일성 유지권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범위를 어떻게 단서를 달아서 제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3조 1항의 단서 조항에서 이제 명예와 명성 부분을 실제로 삽입을 해서 그런 제한을 두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재산권이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동일성 유지권이 원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저작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사례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극히 한정된 사례로 이제 특히 대중음악에 한정됐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이제 동일성 유지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 선행 연구에서는 그 법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어서 왔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분석을 진행하면서 향후 입법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 6개 발표를 다 들었는데요. 정말 이 질문도 하고 토론됐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지막 발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학제 간의 융합 연구를 통해 가지고 주로 법하시는 분들은 숫자랑 친하지 않은데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법 개정안을 도출한 건 참 재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세션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쭉 들으면서 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사실은 지재권과 그다음에 정보 보호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또 하나는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까 뭐 조직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재권이나 정보 보호를 이제 강화시키는 방안을 이제 연구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지재권 파트뿐만 아니라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전 분야에서 이 협업, 리더십이 두 가지가 참 잘 된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재권 보호 수준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새롭게 다가오는 이런 지능정보 사회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참 되게 유의미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들어주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